저는 세종연구소 이대우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었고 그 국경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좀 각자의 그 정책 방향이 상당히 변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주제로 이 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그 주제는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10분 동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도하고 중국의 그 국경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획정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시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1914년 그 맥마흔, 영국의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당시 티베트와 중국, 현재 중국이 아니고 현재 대만이죠. 대표. 그리고 영국이 모여서 그 인도와 중국 사이의 어떤 국경을 획정하기 위한 회담을 했는데 사실 당시 영향력이 컸던 영국 마음대로 국경이 획정되는 수순을 밟게 되죠. 여기서 중국의 대표가 이제 퇴장을 한 사이에 심라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지고 그때 그어진 그 맥마흔 라인이라는 것이 현재 인도 중국 사이의 어떤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은 실질 통제선이라고 이제 중간에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그 국경이 완전히 획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인도와 중국군 사이에 그 국경에서의 어떤 그 분쟁 뭐 결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쟁이 진짜 수백 번 일어났어요. 예. 그렇지만 뭐 그것이 뭐 확대되지는 않고 항상 그 수습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항상 없었던 일 뭐 이렇게 되고 다시 그 국경이 유지되고 이랬는데 이번에 6월 15일 날 발생한 그 라다크 지역에서의 어떤 갈등 분쟁은 상당히 피해자도 물론 있었지만 인도와 중국이 각자 대응하는 방법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가 과거에는 그냥 항상 어떠한 갈등을 무마하기에 노력했지만 이번에 모디 총리의 반응은 아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의 어떠한 그 민족주의 정서를 갖다가 상당히 부추기는 그러한 대중 경고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또한 그 인도 내부에서도 반중 정서가 굉장히 확산돼 가지고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대중국 압박 정책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매 운동은 물론이고 특히 최근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그 화웨이 퇴출 움직임에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책으로다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은 인도와는 달리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문헌 또는 학자들이 쓴 글을 갖다 쭉 보니까 뭐라 그럴까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국이라기보다는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와 중국 관계는 그 달라이 라마 그 티베트 갈등이 있었을 적에 달라이 라마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또 티베트 망명 정부라든지 망명 의회에 어떤 은신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매우 껄끄러운 상대였죠. 예. 그나마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긴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결국 중국은 인도를 갖다가 협력국이라기보다는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중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적을 한 사람 더 만들었느냐. 그 시점이 상당히 저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우호적인 세력을 갖다 모으기 위해서 노력할 시점인데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인도마저도 적대국으로 만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히 그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그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시점 자체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은 있지만 뭐 정확히 딱 맞는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우호 국가들의 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인도를 적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뭐 여러 학자들 얘기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시작점이라는 그 중국의 어떠한 그 중국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뭐 그랬다. 또 어떤 학자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갖다 자극하고 고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경 분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 저는 사실 그것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도는 그 중국과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상대가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뭐 인도도 물론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GDP 면에서는 중국의 한 5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고 1년 국방 예산도 중국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독자적인 힘으로 중국의 어떠한 도발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인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도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미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중국의 1대1로 구상 이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추진체라고 할 수 있는 4개국 협력 대화 쿼드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을 겨냥한 어떤 군사연합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의 의도대로다가 쿼드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도가 사실 그 쿼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최근에 인도, 미국, 일본 3개국이 연합훈련 말라바르라는 걸 갖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 시작은 미국과 인도 두 나라 해군의 연합훈련이었는데 2015년부터 일본이 참여를 하게 돼 갖고 이제 3개국 훈련이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호주가 그 훈련에 상당히 참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쿼드가 그 중국을 겨냥한 그 군사 동맹체, 군사 연합체가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인도가 호주의 참여를 반대했었는데 이번 사건이 있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인도는 금년 10월에 예정돼 있죠. 그렇지만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벵골만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그 말라바르 연합훈련에 호주군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어떠한 쿼드가 중국을 향한 군사연합체로서의 한 걸음 더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직까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왜 이 시점에서 그랬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도는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4개국 연합체가 어떠한 군사 연합체로서의 그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우리 정부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뭐 편승한다든가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이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유사한 점이 있고 또 특히 그 인도태평양 어떤 해역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남방 정책도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뭐 중국을 의식해서 뭐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차라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안에서 과거 인도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중국을 겨냥한 어떠한 그 군사 연합체로서
발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자안보 협력체, 어떤 인도 태평양 다자안보 협력체 같은 것을 갖다 구축해서 중국도 그 안에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고, 사실은 뭐 많은 학자들이 이미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과 함께, 뭐 경제는 중국과 함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확실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고, 경제로서는 중국도 한국의 어떠한 그 경제력,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은 그거와 별개로 한중간의 경제 협력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갖다가 상당히 좀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